전쯤 선생님이 사는 시골집 창고에 박새 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예쁜 아기 새들을 낳았어요. 며칠째 그곳을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시골에서는 워낙 많은 종류의 새들을 보고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부모님이 그곳에 박새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나뭇가지에서부터 비닐 조각, 끈, 잡다한 먼지들까지 부지런히 날아와서 나름대로 근사한 둥지를 마련해 놓은 것을 보니 그 새들의 본능적인 모성과 부성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박새 부부가 창고와 창고 주변을 연신 드나들면서 종전의 지적인과는 달리 조급한 소리로 짹짹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창고에 급히 가보니 뱀 한 마리가 아기 새 한 마리를 이미 잡아먹은 후 나머지 3마리의 새끼들마저 노리고 있었고 아기 새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바짝 긴장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상태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던 박새 부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저 다급한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나머지 아기 새들을 구하기 위해서 뱀을 쫓고 튼튼한 상자 속에 새끼들을 옮겨주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제서야 박새 부부도 새끼들 곁에 돌아와서 안정을 취했고 그 뒤로부터는 선생님의 가족이 수시로 체크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죠. 며칠이 지나니 그 조그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기 새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와 나는 연습도 하고 입을 쩍 벌리고 엄마 아빠 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낼름낼름 잘 받아 먹으며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새 부부는 한 마리의 새끼를 잃었지만 살아남은 3마리의 아기 새들을 데리고 다시 천연계 속 어딘가로 돌아갔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준 이 박새 가족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클레이로 새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클레이가 필요해요. 클레이가 필요한데 오늘은 검정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의 클레이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먼저 흰색 클레이를 어느 정도 떼어줍니다. 지금 흰색 클레이로 머리와 몸통 두 가지를 다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간격을 생각하면서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회색을 만들려면 검정색 클레이를 조금 섞어주면 되겠죠. 검정색 클레이를 조금 이렇게 꼬집듯이 찍어서 섞어주세요. 충분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색이 나오도록 해줄게요. 컨디셔닝을 잘 해줘야 색깔이 고루고루 섞이겠지요. 컨디셔닝 할 때 참 재밌어요. 쭉쭉 늘어나는.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한 후에 머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떼보도록 할게요.
이 몸통에 한 3분의 1, 그리고 몸통은 3분의 2 정도 비율로 하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도로 해주고, 지금 몸통에는 검정색 클레이를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진한 회색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몸통과 구분이 되도록 조금 더. 선생님이 너무 조금 섞었네요. 근데 여러분 항상 조금씩 섞어서 해보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안 그러면 이미 진한 색이 되어버리면 옅은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늘 옅은 색 기본에 진한 색을 조금씩 첨가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또 컨디셔닝을 해줍니다. 점점 진한 회색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확연히 색의 차이가 나죠. 먼저 머리 부분을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준 후에 살짝 타원형을 만들어주세요. 살짝만요. 위에 부분이 약간 좁도록. 그리고 윗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윗부분을 약간 이렇게 여기를 좀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도록 하고, 몸통 부분은 동글동글하게 해준 후 약간 지문이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클레이를 컨디셔닝 해주고, 이렇게 한 후에 살짝 타원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양쪽 끝이 이렇게 뾰족해지고 가운데는 볼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을 조금씩 잡으면서 뒷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약간 송편 빚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다듬어 줍니다. 여러분 꾹꾹 누르면 안 되는 거 알죠? 클레이는 아기를 다루듯이 살살 만져줘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통통한 몸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얼굴을 이렇게 붙여주면 일단 몸통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날개를 달아줍시다. 날개는 선생님이 하늘색 이용해서 할게요. 하늘색. 날개는 양쪽에 있어야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양쪽 날개 할 걸 감안해서 대충 떼어보고 준비해주면 돼요. 하늘색 만들게요. 하늘색, 흰색에다 파랑색 섞는 거 알고 있죠? 조금씩 섞어서 컨디셔닝 해주고, 이렇게 컨디셔닝을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여기 미리 준비해 놓은 하늘색이 있어요. 요거 사용해서 할게요. 하늘색을 양쪽 날개를 해야 하니까요. 두 개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준비된 게 생각보다 좀 작으니까 아까 하던 거를 좀 섞읍시다.
그러면 분량이 충분히 나오겠죠? 이렇게 하늘색을 섞어서 2등분 해줍니다. 2등분. 등분을 해주세요. 거의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해준 후에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밑에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약간 물방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워있는 물방울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쪽도 만들고 또 나머지 한쪽도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날개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날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약간 깃털 느낌이 나도록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꼭 자가 아니더라도 도구가 있는 친구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해주고, 선생님 오늘은 도구를 준비를 못해서 자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도록 깊게 찔러주면 날개 모양이 되고요. 양쪽에 붙일 거를 감안해서 한쪽은 이 모양이니까 한쪽은 이쪽 면에다 찍어서 날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날개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날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아이고, 얘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제 꼬리를 붙여주도록 할 건데요. 꼬리 부분은 자꾸 눕네요. 얘가 굳고 나면 좀 나을 텐데 지금은 이게 아직 수분이 있어서 무거워서 자꾸 쓰러져요. 이제 꼬리 부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꼬리 부분은 검정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부분 만들 때 하나는 한 3분의 1 정도, 하나는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서 이것을 긴 물방울 모양으로 하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물방울에 이렇게 눌러주고,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작은 것도 물방울 모양에서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이 큰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을 같은 방향 말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 후에 뭉툭한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꼬리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꼬리까지 완성이 됐고,
자, 이제 눈을 붙여주도록 할 건데요. 눈도 양쪽, 왼쪽, 오른쪽 해줘야 되니까 이 검정색을 동일한 비율로 잘라줍니다.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하고 동글동글하게 하고 이렇게 아이고 납작하게 눌러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연습 삼아 만들어 봤을 때 눈을 너무 크게 해서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흰색으로 점을 살짝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눈동자에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약간 눈썹을 표현해주고 싶어요. 새 눈썹을. 그래서 얘를 조금 가늘게 슬뽑기 해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고 여기에 맞도록 잘라주면 돼요. 비슷한 길이로 잘라서 이 눈썹을 이 눈의 위쪽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 붙여주고요. 나머지 한쪽도 눈썹을 해서 눈썹 방향을 잘 맞춰야겠네요. 선생님도 방금 실수를 할 뻔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붙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도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리를 해야겠죠. 부리도 검정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말아서 끝에 부분을 약간 뾰족하게 하고 밑에 부분은 납작하게 작은 원뿔 모양으로 해서요. 원뿔 모양인데 부리가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겠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앞에 부분에 붙여주도록 합시다.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박사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런 가슴 밑부분에 흰색으로 털이 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 무늬를 해서 밑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박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보다 예쁜 박새의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더 귀엽고 예쁜 박새를 완성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작품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은 오늘 박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선생님이 참 궁금해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제 역사로 물든 이 세상에는 원치 않아도 반드시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이 세상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가 더욱 그리워지네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웠던 하늘나라에 가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